안녕하세요. CS Fun Biz 영어의 연구소를 환영합니다. 저는 사이러스. 저는 스티브입니다. 스티브 선생님,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상사가 와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스티브 씨, 제가 맡긴 보고서 내일까지 끝낼 수 있죠? 이럴 경우 흔히 어떻게 대답하죠? Yes, it will be finished by tomorrow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일까지 확실하게 끝난다고 이해하죠. 심지어는 전쟁이 터져도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마감일을 부득이하게 맞추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날 고객하고 저녁 식사를 하다가 한잔하고 새벽 4시에 들어갈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망해버린 거죠 뭐. 새벽 4시까지 어떻게 끝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뭐 4시까지 갔는데 이건 뭐 어떻게 끝내요? 그렇죠? 그렇죠. 못 끝내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will보다는 좀 더 나은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뭘까요? 네, 바로 should입니다. 우리가 흔히 should는 뭐뭐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용도를 가르쳐 드리고 연습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사용할 should의 뜻과 용법 소개해 주세요. 네, should에는 아마도 뭐뭐 할 거예요 또는 뭐뭐가 될 거예요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이라도 뭔가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죠. 그럼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should와 will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우선 Mr. Boss가 이렇게 물어봐요. Steve, when can I get that sales report? 그러면 스티브는 우선 will을 사용해서 이렇게 대답하겠죠. Oh, it will be done by the end of the day. 여기 will을 썼는데 이 will을 쓰게 되면 상대방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일과가 끝나면 보고서가 자기 책상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답하고 나서 끝내지 못하면 완전 작살나죠. 그래요. 이 will이라는 표현이 의외로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거예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얘는 이거는 무조건 끝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또 보이는데 by the end of the day입니다. 예, 이 표현은 하루의 끝이란 뜻이긴 한데 회사에선 보통 퇴근 시간을 가리킵니다. by the end of the day. 그래서 퇴근까지는 끝낼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should를 써서 한번 답을 해볼게요. Oh, it should be done by the end of the day. will 대신에 should만 쓴 것 뿐인데 이게 좀 뉘앙스가 달라요. 네, 많이 다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퇴근하기 전엔 끝낼 겁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오늘 내로 못 끝낼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것을 넌지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 못 끝낼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또 어떤 경우 못 끝낼 수 있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접속사 몇 개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뭐한을 뜻하는 as long as죠. as long as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써주시고 그래서 주어가 동사를 하는 한 이런 의미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럼 as long as를 넣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예. Oh, it should be done by the end of the day as long as Cyrus sends me his sales results. as long as 앞부분은 우선 같고요. 그리고 as long as가 왔습니다. 그리고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를 꼭 써주시고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를 하는 한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이러스가 영업 실적을 보내주기만 한다면 아마도 퇴근 전에는 끝낼 겁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Mr. Boss가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ll, get her done. 여기 좀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네요. 그쵸? Get her? What's get her? 자, 이 표현은 미국 남부 사투리로서 표준 영어로는 get her done 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get은 get에 해당되고 her는 her을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일을 빨리 끝내라는 뜻인데 주로 친근하게 격려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보고서를 뜻하는 건데 그냥 hey, get it done, get it done 네. 그거를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왜 it를 쓰지 않고 대명사 her를 쓴 겁니까? 요거는 미국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대개 미국에서는 주로 차를 비롯한 교통수단을 여성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이를 또 그렇게 비유한 거고요. 그래서 흔히 자동차를 얘기할 때 it 대신에 her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티브가 이렇게 답하죠. Aye, aye, sir. Aye, aye.
아야? 그냥 아이, 아이. yes sir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맞아요. 예, 쌤 말도 맞는데, 이거는 뭐, 그 배에서 선원들이 선장한테 이제,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직장에서는 주로 조금 yes sir보다는 조금 친근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이제 해적 영화 보시게 되면은 이 aye, aye, sir이라는 표현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더 다양한 문장들을 보도록 할게요. 그럽시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누군가가 뭔가를 부탁을 했을 때 무조건 나는 꼭 도와드릴 수 있을 거다 이게 아니라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I should be able to help you. 자, 이 문장을 보시면은 우선 I should를 썼어요. 물론 오늘 배운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라 그랬는데 많이 여기다가 이제 can을 쓰면은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can은 쓸 수가 없는 게 앞에 should 조동사가 왔으니까 조동사를 또 쓰면은 안 되고 그래서 be able to를 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to는 전치사 to가 아니죠. 네, 이거는 투부정사의 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면 I should be able to help. help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to는 전치사 to가 아니라 투부정사 to니까 동사 원형 help를 쓰시고 뒤에다가 you를 쓴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예문 볼게요. 그럽시다. 물건이 이번 토요일까지는 도착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The shipment should arrive by this Saturday. 물건이라 그랬는데 그냥 goods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shipment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ship이 명사가 아닌 동사인 배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단어가 이제 주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명사형 어미 ment를 이제 붙여서 shipment라는 단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어떻게 되냐면은 배송되는 물건 혹은 배송물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hipment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should arrive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전치사 하나 있어요. 비즈니스 영어에서 꼭 쓰게 될 전치사 by 전치사입니다. 언제까지라는 뜻인데 자, 네. 언제까지라고 하면은 이 by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until이라는 전치사를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 두 개가 확실히 다릅니다. 맞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네, 여기서 by는 주어진 시점까지 끝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반면에 until은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그 시점까지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I worked until 10 last nigh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밤 10시까지 계속 그냥 일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자기가 했던 일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반면에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10 이라고 하면은 그 일을 반드시 10시까지 끝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8시가 되든 9시가 되든 일단 무조건 10시까지는 끝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감 시간을 얘기를 할 때는 by를 써주세요. 하지만 until을 쓰게 되면은 언제까지 계속 무엇이 진행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확실히 차이가 있어서 마감 시간을 얘기할 때 until을 쓸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나 5시까지 갈게 라 그러면은 I will arrive by 5 아니면 I'll be there by 5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I will arrive by 5 until 5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되죠. 뭐 5시까지 계속 도착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예, 자, 맞습니다. 이제 다음 문장 볼게요. 예, 한번 봅시다. 오늘 오후까지는 끝날 겁니다. 감기가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It should be done by this afternoon if my cold doesn't get worse. 여기서 알아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be done 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끝나다라는 뜻이죠. 물론 be finished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it should be done, it should be finished 그리고 by this afternoon 오늘 오후라 그랬는데 이거 today afternoon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this, 이것이란 뜻을 this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it should be done by this afternoon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은 뭐예요? this morning이죠. 오늘 저녁은? this evening, 오늘 밤? this night. 뭐예요, 선생님? 저 낳고 있는 거죠? This night? 뭐가 이상한데? 이상하죠. tonight이죠. 왜 그렇죠. 그러세요? 오늘 밤은 tonight입니다. 맞습니다. This night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조심하시고요. 다음 문장 볼게요. 수요일까지는 수정을 끝낼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더 떠넘기지만 않는다면.
한번 읽어볼게요. The revision should be done by Wednesday unless someone dumps me with extra work. 저기 잠깐만요. 여기 네. 보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더 주지 않는다면은 네. if 접속사를 써도 될 것 같은데 지금 unless를 썼어요. 그러네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if를 쓸 경우에는 not을 동사 뒤에다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if someone does not dump m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단어 수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좀 늘어집니다, 말이. 그렇지만 unless를 쓰게 된다면은 훨씬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단 주의할 점은 뭐냐면 unless 자체가 뭐뭐 하지 않는 한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다가 not이나 never를 절대 붙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조심해 주세요. unless는 if not를 합친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if not이기 때문에 unless 뒤에 주어 동사 쓰실 때 not나 never를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기 dump라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러네요. 제가 덤프가 있네요. 이거 표현 많이 들어왔는데 네.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친구가 네. 갑자기 Hey, I gotta take a dump. 아, 이거 큰일 보러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은 큰일 맞죠. 큰일 맞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덤프는 이제 자기 동사로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나 어떤 성가신 일을 이렇게 떠넘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 마치 누가 덤프트럭에 실은 흙이나 오물을 갖다가 이렇게 나에게 들이붓는 것처럼 약간 그 느낌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좀 짜증이 난다는 얘기죠. 한번 말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덤프는 네. 뭔가 원하지 않는 거를 누군가가 떠넘길 때 그냥 와장창 떠넘길 때 그렇죠. 쓸 수 있는 동사군요. 맞습니다. Alright,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럽시다. 첫 번째 exercise는 빈칸 채우기 exercise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이번 주말까지는 주문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배달 직원들이 연휴 소포 때문에 너무 바쁘지만 않다면요. 예. 첫 번째 빈칸에 보내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조동사 should를 일단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조동사 can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should랑 can은 둘 다 조동사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땐 우리가 또 can하고 같은 표현인 be able to를 쓰면은 깔끔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 to가 투부정사의 to예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나옵니까?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뒤에 동사 원형 send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ould be able to send. should와 can 조동사 두 개 나란히 쓰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빈칸은 배달 직원들이 바쁘지만 않다면요 라고 요번 주까지 끝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얘기하니까 오늘 배운 접속사를 써야죠. 한번 써볼까요? 그게 뭐냐면 as long as죠. if를 써도 되지 않아요? 상관은 없습니다. if를 써도 상관없는데 어떤 표현의 다양성을 위해서 as long as를 쓸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문장 보죠. 계약서에 서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더 이상 고려할 사항이 없다면요. 여기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문장에 이미 decision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decide 동사를 쓰면 당연히 안 되겠고 그렇죠. decision과 함께 흔히 쓰는 동사를 따로 써주셔야 돼요. 예, 일단은 대답을 할 때 우선은 우리가 오늘 배웠던 표현 should를 먼저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decision 할 때 뭐 우리가 흔히 생각나는 단어가 make인데 뭐 예를 들어서 make a decision 할 때처럼 그렇긴 하는데 여기서는 좀 폼 있어 보이기 위해서 좀 폼나게 보이기 위해서 뭘 쓰니까 finalize는 동사를 대신 쓰게 됩니다. 예, finalize 쓰면 돼요. 뭐 폼도 나고요. 또 참고로 finalize라는 동사는 마무리 짓다 혹은 완전히 끝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냥 막 결정만 하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끝낸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we should finalize our decision. 뭐 그렇죠. 물론 make our decision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예. finalize는 따로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뭐 다양한 목적어와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계약서를 마무리 짓다라 그러면은 finalize the contract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유용한 동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볼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접속사 들어가야 되겠죠. 예, 아까 as long as 썼으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if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if 한번 써봅시다. 오케이. if. 예. 자, 그래서 if를 쓸게요. 네.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고려할 사항이 없다면 이제 여기서 there를 써야 되는데 there are 자체는 뭐뭇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좀 당황할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there are 다음에 깔끔하게 no라고 집어넣으시면은 예, 없다면요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더 이상이란 말이 있죠. 더 이상이란 말. 그거는 그 비교급에서 왜 더욱 더란 뜻의 further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더 이상의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사항인데 우리가 고려사항을 그 고려를 할 때 그 한두 가지 사항만 갖고 한두 가지 사항 갖고 이제 고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considerations라고 복수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if there are no further considerations to be made 이렇게 되는데 네. 우선 첫 번째 further이라는 표현 조심해야 되는 게 farther 하고 further이 있어요. 여기서는 FAR farther를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far 이거는 그냥 거리, 더 멀리, 거리만 얘기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더 그렇죠. 깊이, 더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further, further. 써주시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항을 얘기할 때는 consideration 단수보다는 주로 복수로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고려할 사항이 없다라 그랬으니까 앞에 no를 써준 건데 물론 no를 안 쓰고 there are not any를 써도 됩니다. 저 no가 not any라는 any.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there are not any 아니면은 there are no further considerations to be made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exercise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그냥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럽시다. 한글 문장을 드리고 아예 그냥 영어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예,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스티브는 오늘 오후에는 그의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라는 문장이 나왔네요. 우선 문장을 만들 때 주어하고 동사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주어는 바로 스티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티브가 이제 무엇을 할 거예요? 자, 조동사 오늘 배운 거 should 와야 되겠고 그리고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어디에 있다 없다라 그러는 거니까 비동사 와야 되겠죠. 그렇죠. 동사 원형이니까 바로 네. 비동사 써주시고 사무실 안에 있는 거니까 전치사는 in. 그리고 그의 사무실이니까 his office가 옵니다. 예. 오늘 오후 이거 오늘 배운 표현이네요. 자, 조심하세요. today afternoon이 아니고 뭡니까? this afternoon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읽어주세요. Steve should be in his office this afternoon.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요. 네. 회의가 점심 전에는 끝날 거예요 라는 표현이 있네요. 물론 주어부터 생각하세요. 뭡니까? 회의입니다. 특정 회의니까 당연히 the meeting이 되겠고 오늘 배운 조동사 should입니다. 예. 그리고 끝날 겁니다. 물론 be done, be finished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근데 또 하나의 동사 있죠. 그냥 깔끔하게 end라고 하시면 됩니다. end라고 하면 되고요. 맞아요. 네. The meeting should end. 그리고 뭐뭐 전에 전치사 before 써주시고 점심이니까 before lunch. 이렇게 끝나면 되죠.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The meeting should end before lunch. 그리고 다음 문장. 그 보고서는 내일까지는 준비될 겁니다. 여기서 주어입니다. 그 보고서가 준비될 거다. 보고서죠. The report. 그리고 오늘의 조동사 should 쓰고 그리고 준비되다. 뭐 이거 간단하잖아요. 나 예. 준비됐어라 그러면은 뭐 be prepared도 있지만 뭐 우리가 잘 쓰는 게 뭡니까? be ready라고 써주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I'm read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흔히. 그렇죠. 여기는 준비될 것이다. 당연히 비동사 와야죠. 동사 원형이니까. 그래서 should be ready.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오늘 배운 전치사 by를 써야 됩니다. 마감일이니까 by가 by. 와야 되고요. 그렇죠. until 아닙니다. 그리고 네. 바로 tomorrow 쓰시면 돼요. 맞습니다. 읽어주세요. The report should be ready by tomorrow. 오케이. 그리고 다음 문장 조금 더 깁니다. 네. 그 파일을 오늘 받을 거예요. 사이러스가 그의 영업 실적을 보내주기만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접속사까지 포함해서 문장을 조금 더 길게 쓸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네. 그 파일을 오늘 받을 거예요라 그랬는데 여기 주어가 안 보이네요. 주어가 안 보이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파일을 받는 겁니까? 그 상대방이 파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써야 돼요? 주어인 you를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뭐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할 때는 뭐 당연히 누가 받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받을 거예요. 굳이 너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고 영어에서는 근데 꼭 써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네. 오늘 배운 조동사 should, should. 그리고 받을 거다라 그러면은 두 가지 많이 떠오르죠. get나 receive. 예. receive로 갈게요. 좀 그래서 폼나게. 네. 자, 그래서 you should receive. receive. 그리고 목적어는 그 파일이니까 the file. 그 다음에 오늘이라 오늘. 그랬으니까 바로 today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어가 동사를 하는 한, 사이러스가 보내주는 한, 접속사 as long as. 뒤에는 또 주어 와야죠. 사이러스가 보내주는 거니까 사이러스 그리고 보내주다. 현재 시제입니다. send에다가 s 붙이시고 3인칭 단수죠. Cyrus sends. 근데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뒤에 간접 목적어, me. 그리고 이제 뭘 보내는지 직접 목적어, his 뭐더라? sales results. 그렇죠. his sales results죠. 갑자기 제가 왜 그러세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얼었어요. 자, 왜 his 그랬을까? sales results가 예. 와야 됩니다. 여기서 예.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업이라고 하면은 sales s를 붙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sales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결과, 실적이 한마디로 결과니까 results라고 하시는데 어떤 조사나 아니면은 실험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복수로 항상 씁니다. results예요. 왜?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은 결과가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복수로 가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You should receive the file today as long as Cyrus sends me his sales results.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럽시다. 급한 일만 안 생기면 그것을 오늘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렇죠. 자, 우선 급한 일만 안 생기면 그것은 오늘 끝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누가 끝내는 겁니까 이거? 이거는 내가 끝내는 거죠. 그렇죠. 내가 끝내는 거니까 주어는 I. 그리고 오늘 그다음에 배운 조동사 조동사 와야죠. 예, 바로. should. 그 그리고- 다음에 자, 여기다 can을 쓰면 안 돼요. 할 수 있을 거다라 그랬으니까 오늘 배운 표현 바로 be able to. 그리고 이 to는 투부정사 to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와야 되고 그것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것도 배웠죠. 그렇죠. 배웠죠. get her done이 아니고 get it done. 맞습니다. 남부 사투리 쓰지 마시고요. 예. I should be able to get get it done. done.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예. 다음은 만약이니까 if가 들어와야겠죠. if. 그렇죠. if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물론 뭐 as long as도 괜찮죠. 그렇죠. as long as를 쓰셔도 돼요. if로 네. 갈게요. 그리고 급한 일만 안 생긴다면이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급한 일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일이라 그랬으니까 뭐 work를 써야 되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뭐 job을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특정한 일이 아니라 그냥 일이기 때문에 막연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정대명사가 딱 좋아요. 부정대명사. 근데 이 보시면은 또 안 생긴다면이라 그랬으니까 nothing이 딱 어울립니다. 그러면은 nothing을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 nothing은 우선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급한 일이라 그랬으니까 형용사로 꾸며줘야 되고 이 nothing 부정대명사, nothing뿐만이 아니라 thing이나 body, 뭐 nobody, anybody, 그리고 one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 somebody, everyone 이와 같은 부정대명사는 형용사를 뒤에서 수식해주죠. 그래서 급한이라는 형용사를 urgent. 뒤에다가 써줍니다. 그래서 그렇죠. if nothing urgent 그리고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 말고 또 하나 있죠. 예, 새로운 표현 한번 알아봅시다. come up이 있는데요. 저희 참고로 이 nothing은 부정대명사인데 단수 취급합니다. 주어 자리에 나올 때. 그래서 comes up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if nothing urgent comes up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참고로 nothing이 부정이기 때문에 이 nothing이라는 단어와 함께 not나 never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nothing urgent comes up 급한 일이 안 생긴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문장 읽어볼게요. I should be able to get it done if nothing urgent comes up.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문장까지 다 만들어 봤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배웠던 주요 표현 몇 개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get her done. 무엇을 끝내라는 뜻이죠? 두 번째, aye.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as long as. 접속사였습니다. 주어가 동사를 하는 한. 네 번째, come up. have 대신에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다, 생기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should의 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으로 잘 활용하시고요. 간단한 표현이지만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시다 보면 뭐 아마 다양한 표현들 그리고 또 궁금하셨던 표현들 아니면은 상황도 좋습니다.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아예 그냥 따로 강의로 만들어서 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럽시다. 좋습니다. 저는 사이러스. 저는 스티브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ye bye everyone. See you next time.